제목, 우리가 찾던 최종적인 답은 물리학 밖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 당신이 물리학의 심연에서 응시했던 그 이름 붙이지 못한 실체에 대하여 저는 조심스럽고도 담대한 새로운 길을 제안하려 합니다.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 선생님이 정의한 관계와 정보는 실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차가운 원자설에 갇힌 인류는 영혼을 잃고 유물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의 빛 대의식의 장을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재해석하는 저자 김영교가 물리학의 미완성 교양곡을 완주할 열쇠를 제안합니다. 이제 대의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근본을 찾고 보이는 물질 너머의 실체를 재해석하는 저자 김영교입니다. 이제 유물론의 시린 겨울을 끝내는 대의식의 입춘이 시작됩니다. 로벨리 교수님, 당신이 찾았던 관계라는 실제의 그림자 너머, 그 그림자를 빚어낸 본체의 빛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원자의 우연히 만든 부품이 아니라 대의식이라는 바다 위에 로고스로 새겨진 위대한 꿈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유가 중 한 분인 카를로 로벨리 선생님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던지려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토록 찾았던 물질의 궁극적 실체를 당신은 정보와 관계로 정의하셨습니다. 로벨리 선생님, 당신이 정의한 관계와 정보는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의 빛이 바로 대의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와 관계가 탄생하는 근원적 바탕, 즉 그 너머의 최종적인 답에 대하여 조심스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시작하려는 이 대의식장 이론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교수님, 인류가 길을 잃기 시작한 지점은 기원전 5세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이다라는 그의 선언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나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차가운 입자로 한정짓는 순간 인간의 뜨거운 의식과 영혼은 설 자리를 잃고 물질의 부산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질주와 철학의 소외, 철학이 우주의 본질인 관념과 의식을 탐구할 때 과학은 데모크리토스의 길을 따라 물질을 향해 광적인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심연의 의식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비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적 편식은 인류에게 찬란한 문명의 이기를 안겨주었지만 정작 그 문명을 누릴 주인인 인간의 정신은 원자들의 무의미한 충돌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의 정점, 마르크스와 사상적 산맥. 이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은 19세기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적 산맥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그의 유물론적 단정은 인류를 물질의 노예로 묶어버린 사슬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관은 인간에게서 사랑과 화합, 행복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격리시키고 오직 생산력과 계급이라는 차가운 수치로만 인간을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불행한가? 우리가 오늘날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는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원자로만 보는 유물론은 인간을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거세된 세계관 위에서 인간은 서로를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과 고독, 그리고 정신적 빈곤의 뿌리입니다. 유물론이 남긴 치명적 유산. 유물론이 지배한 지난 세기는 인간의 가슴에서 창조주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시리얼 넘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바이오 로봇의 시대. 이 사상적 비극은 이제 단순한 철학 논쟁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위기에서 대의식장의 완성으로 아인슈타인의 의심, 물질의 붕괴. 이렇게 원자론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진행되던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질 세계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이 관찰자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E = mc자성이라는 수식은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물질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등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등장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시작한 의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계의 물질성은 그물으물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교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 우주의 근원을 정보와 관계로 정의하며 물리학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치명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물질과 관계없는 그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로벨리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저서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에서 세상이 관계의 그물망임을 증명하면서도 그 관계 너머에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심연의 실체가 숨어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의 끝자락에서 응시했던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한 심연은 사실 대의식이 스스로를 투영하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또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마지막 장에서 시간이 흐르는 듯한 환상을 만드는 이의식의 정체를 물리학 너머의 숙제로 남겨두셨지요. 선생님이 그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응시했던 그 미지의 실체, 그리고 물리학이 멈춰선 그 지점에서 고개를 든 의식의 정체,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의식장입니다. 지성들의 고백, 비물질적 우주.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도의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수많은 학자가 우주의 비물질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고등 문명의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할 확률이 99%라고 단언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펠로즈는 의식이 계산을 넘어선 양자적 실체임을 설파했습니다. 또한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으로 정의한 레너드 서스킨드와 디지털 물리학의 선구자 에드워드 크레드키는 만물은 정보에서 나온다, E 프롬 비트라는 선언으로 물질의 자리를 정보에 내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주라는 하드웨어 너머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소스코드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가 인식의 소산임을 간파했고, 뇌과학자 에델만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뇌가 만들어낸 제2의 자연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지적 흐름은 단 하나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개념이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성들의 한계, 코끼리를 만지는 눈먼 자들. 하지만 보스트롬이나 서스킨드 같은 이 지성들의 주장을 칸트의 인식론과 에델만의 뇌과학이라는 틀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코끼리를 눈을 감은 채 제각기 만지며 자신이 느낀 감각만을 우주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칸트와 에델만이 증명하는 실제. 그들의 파편화된 해석을 칸트의 인식론에 대입하는 순간, 우리가 물질이라 믿었던 세상의 실제는 100% 이의식의 세계임이 드러납니다. 에델만이 말한 제2의 자연 역시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뇌와 의식이 빚어낸 거대한 정신적 창조물임을 예리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의식장 이론의 선언. 감각의 착각을 넘어서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이 받아들인 감각 데이터를 의식 안에서 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물질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대의식장 이론의 핵심이며,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대의식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정교한 정신적 풍경화입니다.
르메트르의 빅뱅 로고스와 원자의 접점. 신부이자 물리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신학적 로고스와 과학적 원자론을 절충하여 빅뱅 우주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빅뱅의 시작점인 특이점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식의 설계도입니다. 대이식장이라는 거대한 재료 위에 로고스가 명령을 내렸고 그 개념이 폭발하며 지금의 관계론적, 정보론적 물질 세계를 투영해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담대한 질문들의 상세한 논거와 해답은 저희 두 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는 오늘 제가 로벨리 선생님께 드린 제안의 본질, 즉 철학과학 종교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세계가 왜 비물질적 의식 세계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진실의 보고서입니다. 나아가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는 그 발견된 진실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살인, 전쟁, 환경 파괴라는 절망의 늪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이 가리키는 궁극의 지점, 즉 인간의 의식 개혁을 통해 인류의 불행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여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인류의 부정적 운명을 바꾸고 잃어버린 근본을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담대한 질문들의 상세한 논거와 해답은 저의 저서,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와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과 철학, 종교가 어떻게 하나의 대의식장 안에서 숨쉬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지적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유물론의 어둠에 갇힌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카를로 로벨리 선생님에게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영규의 세계재해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 2부가 계속됩니다. 2부의 소제목은 대의식장 이론 최초 선언, 유물론의 종말입니다. 더 보기에 링크를 따라 제2부도 시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의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인류 영성의 입춘을 알리고 유물론의 어둠을 걷어내는 대의식장 이론 연구와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읍니다. 보내주시는 후원은 더 깊은 진실을 규명하는 학술 활동과 콘텐츠 제작에 전액 사용됩니다. 연구 및 활동 후원 농협 72101252090496 예금주 입춘 출판 김영교 저자의 세계재해석 시리즈 첫 책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 철학과학 종교의 통합보고서 둘째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 인류 구원의 마지노선 설계도 발행처 출판사 입춘 소통 및 문의 이메일 알북1984 네이버 연락처 010-7188-6645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연대는 인류의 의식 진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대의식의 빛을 전하는 에너지가 됩니다.